$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키움증권이 아니고 미국 주식은 지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키움 우리 뭐 키움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전 좀 봤죠. 네. 좀 받은 게 없어서요. 네네. 네. 시장 이야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나쁜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네. 특히 중국 코로나 상황은 진짜 저는 생각한 적이 없는 악재였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지나고 스치만 하더라도 걸린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뭐 중국도 예외 없는 거죠. 다만 중국이 어제 이제 뉴스가 보셨잖아요. 어저께 홍콩 같은 5%훅 떨어지고요. 맞아요. 홍콩 지역별로 막 격리 막 하고. 맞아요. 맞아. 중국이 제가 늘 말씀드린 저는 이제 공산당 이런 거 무서워서 잘 싫어하잖아요. 그쪽 나라들 싫어하는데 중국에 이번에 그 심천이라고 그래요. 선전 한국말로요? 선전이라고 그래요? 선전. 네. 그 센첸이라는 거예요. 네, 센첸. 그쪽도 보면 락다운을 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방송에서 오늘부터 격리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출근하려니까 갑자기 단지가 문이 막히고 지하철이 문이 막히고 이런 나라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 거기다 보면 이제 그 안에 심천에 수많은 IT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폭스콘에서 그 공장에서 아이폰이나 애플, 아이패드 이런 거 하는데 전체 그 물량에서 그 품목별로들 하지만 15에서 20% 정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플 같은 거 떨어졌죠. 물론 모건 스탠리의 캐티 허버트라는 그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이게 걱정할 거 없다.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몇 개 더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하는데 오늘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그거가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중국이란 나라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 북한이랑 똑같잖아요. 어찌됐건 일단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독재하는 나라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러다 보니 시장이 걱정이 커지는 거죠. 다만 거기서 보면 한 단계 내려갈수록 더 영향이 크겠죠. 애플은 그나마 자기네 영향력이 있고 떨어져서 때문에 그동안 기다리면 사람들이 기다렸다 또 살 거 아닙니까? 매출이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그만큼.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 그 아래쪽에 있거나 순 계단의 아래라기보다는 약간의 그네 부품 쪽에 있는 것도 영향이 많은 거죠. 그러면 중국의 워낙 영향이 크니까 항상 보면 예전에 트럼프 때 미국과 중국이 그 트레이드 그 무역 전쟁할 때도 제일 크게 영향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퀄컴이거든요. 퀄컴 맞아요. 네. 퀄컴이 중국 비중이 많다는 거고 애플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오늘 7%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거 툭 떨어지고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광범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뉴스 보니까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되면 피크 칠 거란 얘기 하잖아요. 3월 20일 전후에서 오미크론이 피크 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죠. 물론 남아프리카, 영국, 유럽, 미국에서 슬쩍 우리나라까지 와고 지나가고 있는 거고 중국이 가니까 그다음부터 인도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는 끝나가는 건 분명한 팩트죠. 한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분명히 햇빛은 분명히 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 오늘 JP모건 같은 어제는 골드만삭스, 오늘 JP모건에서 코로나19가 이제 끝난 거에 대비하라는 얘기가 계속 메시지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식을 떠나서 일상생활에 완전히 복귀. 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No mercy라는 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로 가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는 오늘 금리가 지금 2.1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주가 좀 모처럼 올라가고 그러면서 에너지는 툭 떨어졌지만 그러면 어찌되었건 다우지수는 강보합에 끝났지만 S&P 500이 0.7%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2%까지 오늘 하락이 커졌죠. 기술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팩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나름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폭이 진정되긴 했으나 그래도 큰 재미는 없었다. 오늘 하루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더 큰 거는 이제 2년 만에 데드 크로스가 난 거죠. S&P 500이.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것이 나스닥과
다우가 있었고요. 오늘 드디어 S&P 500이 오늘 시작 오전장 중반의 가격으로 보면 바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10일 조정장 약세장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나스닥이었고 오늘은 아마 나스닥 100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QQQ가 오늘 약세장에 진입했을 겁니다. QQQ가요. 나스닥 100개로 만든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다만 이제 데드크로스의 의미, 데드크로스가 뭐 무섭지만 무서우니까 데드크로스라는 말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적 사실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S&P 500이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데드크로스 발생은 S&P 500이 생긴 일에 5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3번이라는 거는 2년에 한 번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2년에 한 번 나왔던 거고 일상적으로 있던 일입니다. 다만 한 번 이게 이동평균선이 한번 꺾이고 내려가면 바로 이게 하루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2포인트 정도씩 내려왔을 겁니다. 지금 51선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1선이 200일선에 한 번 떨어지면 그 아래쪽에 있던 평균 지속 기간이 155일이 걸렸고 있었고요. 다만 첫 발생 이후 12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은 평균 5.3%. 그러니까 과거 평균을 보면 과거의 53번의 사례를 보면 오늘부터 1년 동안에 S&P는 5% 정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동 51선, 201선의 데드크로스가 단기 반등을 얘기하는 분이 있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사례를 보면 물론 마지막 데드크로스는 워낙 급락했다가 급반등했기 때문에 2020년 3월 30일 딱 그날부터 보면 그 이후 1년 동안 55%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게 보면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번에는 급락이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거든요. 완만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뭐 기간은 물론 장기적으로 급락일 수 있었지만 그냥 2020년 사례랑은 완전히 다르죠. 2021년은 그냥 순식간에 열흘 만에 그냥 거의 35%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랑은 많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늘 상품 가격을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유가와 금값이 조금은 이제 안정은 아니고 조금 네네네. 조정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네. 9% 정도 늘어났고요. 금 가격은 지난주에 이제 2,050달러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보면 1,550달러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값은 이 가격 자체도 비싼 거는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가 오늘 2.1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우리 시간을 보면 내일 모레 새벽 2시, 3시에 발표될 텐데요. 그때 나올 때 2.1%에 대한 것이 그 시장에 좀 반영되는 모습이 나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이제 어저께 우연히 또 보니까 1,240원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1,240원입니까? 정확하게 보면 달러 원 1달러가 1,24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좀 비싼 거거든요. 그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 부사장님은 더 느끼시겠지만 부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캐나다 달러 있잖아요. 네. 그 캐나다 달러랑 우리는 원화할 때 보면 한 800 몇십 원 되는데 저한테 엄청 비싸다고 그때 그 자제분들이 있을 때 뭐 보내주는데 큰일 났다고 속상하다고 얘기하셨죠. 그때 허리가 휘어갖고 아직까지 안 펴집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허리가 완전히 지금 펴졌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930원입니다. 그렇죠. 올랐어요. 930원이에요. 그때 그 달러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 아마 소폭 소양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50달러 정도 주머니에.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금 아닌 건데 엄청나게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캐나다는 너무나 명확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는 원자재 가격이 다거든요. 실제로 보면은요. 금이라든가 원유 그리고 다양한 광산이거든요. 뭐 근데 국장 하시는 분은 약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혹시 만약에 한국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네네. 달러를 그냥 보유하는 것도 약간 해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 지금은 예. 해치가 맞네. 장기적으로 보시면 맞지만 전 지금 많은 분들은 지금 달러 산다 그러면 전 사지 말라 그러죠. 부담스럽죠, 가격. 지금은 미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제가 오랫동안 제가 부사님을 2년 더 살았잖아요. 이 가격은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만 보면 떨어질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위해서 그 방향성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라면 안 합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거가 한국과 미국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오늘 외전 시간에 좀 되면 할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국장이나 미국장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 왜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여전히 여러분 보시는 게 맞냐는 얘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하나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시간 때문에 두 가지라고 저는 항상 어디가나 얘기하는데요. 수익의 안정성입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수익의 안정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세라든가 이익의 증감률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주 친화 정책은 제가 내일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익의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수익의 안정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수익이냐. 이게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위아래 업다운이 심한 거냐 아니면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냐는 것인데요. 이게 말로는 많이 들으셨지만 숫자로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거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1995년부터입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의 위에가 MSCI,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스피 이런 흐름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데 MSCI 흐름입니다. MSCI 흐름이요.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이요. 위가 아래는 MSCI 코리아입니다. MSCI 주가 흐름 자체가 업다운이 계속 심하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있죠.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기는 그냥 주가가 이익이 늘어난 적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게 바로 박스권이었다는 기간이거든요. 박스권. 이게 업다운이 심한 거죠. 최근에도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이익이 지금 딱 보시면 작년 대비 감익이라고 나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네. 바로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올라갈 때는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이게 엄청난 위아래가 있는 거죠. 지금요. 이게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수익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 바로 이거는 주가입니다. MSCI 코리아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당 이익과 MSCI 지수는 같이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도 업다운이 있죠. 그쵸. 왜냐하면 이때 보면 닷컴 버블입니다. 이때가요. 이때 여기가 리만 사태고요. 이때가 팬데믹 19 처음 떨어졌을 때거든요. 방향성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죠. 올해도 증익입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됐고 지수도 결국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딱 이 MSCI 기준을 보면 팩트셋에 나온 걸 야르덴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올해 한국은 감이고 미국은 지금 증액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느냐, 꾸준하게 등락이 있느냐의 차이에서 보면 이건 뭐 한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미국 시장은 수익의 안정성이 분명히 있다. 한국은 약간 덜하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한 걸 여전히 좋아한다 그러면 한국 주식하는 거죠. 다이내믹한 거죠.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더 올라가죠. 그렇죠. 훨씬 더 올라가죠. 다만 떨어질 때 보면 또 다이내믹하게 떨어지는 거는 왜 그러냐. 뭐 수고로 얘기하고 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수익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라 이런 거죠. 가장 큰 건 전 솔직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익이 좋을 때랑 반도체가 안 좋을 때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에서 조금 모자란 거는 오늘 8시 20분 정도에 오늘 할 것 같은데요. 외전 시간에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외전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국장의 매력도가 좀 덜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력을 더 발산하는 시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무조건 미국 주식만 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산을 잘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26,500분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약간 네. 마음이 쿡 내려앉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을 덜 하시는 오늘 국장의 흐름, 또 오늘 밤 미국장의 흐름을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